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테마는요, 태아기의 뇌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초기 이 3개월의 기간은요, 이 태안에서 신경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또 분리가 되고, 또 이 신경세포, 이 뉴런이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런들과 결합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3개월 안에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요, 태아가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임신 어느 시간이든지 그 알코올은요, 대뇌 피질 내의 뇌간의 세포를 손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임신 초기 그 6주가 되는 시기에는 두뇌 발달을 방해하는 독성 물질과 그리고 알코올의 사용은요,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임신 이후에 6 내지 7주, 다시 말하면 4, 50일이 되면요, 태아의 마음이 결정이 되고요, 뇌는 남성 혹은 여성의 형태를 띠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자궁 속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뇌의 구조 및 조직을 형성하면서 차례로 마음의 본성을 규정짓는데 태아의 유전자 형성과 관계없이 남성 호르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되고요, 남성 호르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자가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태아의 성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남자 태아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특수한 세포들이 발달합니다. 남성의 뇌, 여성의 뇌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호르몬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임신 8주 무렵 되면요, 두뇌가 세부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때 왕성한 세포 과잉 생산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 25만 개의 신경 모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초창기 신경세포가 매분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뉴런들은요, 특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화가 되고요, 우선 특정 장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웃 뉴런 쪽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태아가요, 한 50일이 되면요, 피지린이 중뇌, 소뇌, 연수, 시상하부 등이 형성이 됩니다. 또 한 임신 70일에서 100일이 되면요, 뇌량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뇌량이죠. 이 뇌량이 이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아가 100일이 되면요, 피질의 주요 영역들이 형성이 됩니다. 시신경, 제4 뇌실, 피질, 소뇌 등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출생 시기까지 뇌는 계속 팽창하고 주름진 패턴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태아기의 뇌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특히 임신 중에 약물이나 독성물질 등은 태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임신 기간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담배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서 자궁과 태반에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태아의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을 줄이고 일산화탄소에 노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흡연은 아기가 조상과 저체중으로 태어날 위험성을 크게 높입니다. 비흡연 임산부에 비해서 유산율이 1.7배 높으며 조산의 위험성은 2 내지 3배나 높습니다. 임신기에 흡연한 어머니가 낳은 자녀는요, 지적 장애가 될 확률이 50%나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요, 3배나 더 늘어납니다. 또 영아 돌연 증후군도 있죠, 여러분. 영아 돌연사 증후군도 더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물은 뉴런의 자연스러운 이동, 또 뉴런 간의 연결, 태아가 발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가지치기를 다 방해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니코틴이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 니코틴은
도파민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요, 세포 이동 장애를 일으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뇌는요, 매우 작고 기형이며 뉴런의 밀도도 낮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아기는 유년기에 지능 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성인기에 이르면 어려운 읽기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학습장애를 일으킵니다. 부족한 행동, 과잉 행동, 이제 우울증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기 때 부모님들이 쉽게 말하면 임산부의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독성물로 여겨지는 것이 납물질, 살충제, 마취가스, 코카인, 항생제, 아스피린, 항우울제, 다량의 비타민 A, 여드름 연고 등입니다. 이 태아에게 영양실조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런의 형성을 가로막아버립니다. 태아의 이 영양실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요, 뉴런의 형성이 중단되고 인지 발달도 떨어집니다. 척수와 연수같이 생애 초기에 수초화가 가장 많이 된 두뇌 영역이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임신 6개월이 되면요, 태아의 대부분 신경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임신 7개월 정도에서는요, 대부분의 신경세포들이 이동을 하고 분화하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뇌성장과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 8개월이 되면요, 태아는 성인 두뇌보다 2배 많은 뉴런을 존재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세포와 뉴런 그리고 신경교세포가 구성되어 그 완성을 이루고요, 그 위에는 뉴런이 쇠약해집니다. 이제 태어날 때는요, 이제 뉴런의 이제 반이 없어지고요, 그 반만 가지고 태어났죠. 1000억 개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아기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자의 생존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장차 아버지가 될 사람은요, 최소한 수정되기 3개월 전부터 약물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흡연, 알코올, 니코틴, 약물, 독성물질, 풍진과 같은 병의 감염, 엽산 같은 특정 영양소의 부족, 이런 것은 뉴런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올바른 뉴런의 이동은 정신적인 두뇌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자폐증이나 난독증, 그리고 간질이나 조현병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뉴런의 이동 과정의 문제에서 이렇다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뇌 발달, 다시 말하면은 영아기의 또 뇌 발달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무료 세미나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